네. 문문의 변동 이어가지고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교체 현상이었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탈락, 그리고 축약, 네 번째 첨가까지 다 끝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교체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는 것이,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거든요. 음절은 한 글자야. 예를 들어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진에 해당하는 지읒, 시 초성이 되는 것이고, 이 모음이 중성, 그리고 니은이 종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음절의 가장 끝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을 7개로 정해놓은 것이지, 대표음을 7개로 정한 것,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대표음이 어떤 게 있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음 7개의 소리로 이렇게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기로는 표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그러니까 의미대로 표기하고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나는 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태소의 뜻을 밝혀가지고 적는 것, 의미를 밝혀서 적는 것도 우리가 표기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부어키라고 써. 왜냐하면 우리가 발음할 때 발음되는 대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꽃이랑 이가 만나게 되면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꽃치라고 발음돼. 그럼 우리가 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해보자. 꽃이라고.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진짜 먹는 꽃인지 아니면은 예쁜 꽃인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꽃 다음에 오게 되는 꽃은 종성에서 치읓이 오는데, 치읓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가 없단 말이야. 대표음 딱 7개로만 발음이 되는 것이니까 무엇으로 바꿔서 발음해줘? 기읒으로 바꿔서 발음을 해줘. 그래서 발음할 때 꽃 이렇게 발음을 해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꽃만이라고 하는 조사, 보조사 만이 붙었어. 그럼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해? 치읓을 디귿으로 바꿔. 그러면 발음할 때 선생님 꽃만 아니에요? 꽃만이 아니라 지금 뒤에 와 있는 게 뭐야? 미음이지. 그치? 선생님이 니은이랑 이응이랑 미음은 뭐라 그랬어? 내 양말, 내 엄마, 이거 뭐라 그랬지? 기음이라 그랬어. 기음은 앞에 기역, 디귿, 비음, 평파열음을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기역을 이음으로, 디귿은 미음으로, 비음은 미음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그랬지. 그러면 디귿은 뭘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비음을 만났으니까 디귿은 니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꽃만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꽃만. 그러면 이렇게 또 적어. 꽃이라고 적었다가 꽃만이라고 적고. 그러면 표기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쓰면은 쓰는 사람은 편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의미를 살려가지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가지고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음할 때는, 이거 우리 지금 발음 현상을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발음할 때는 대표 7개로 종성 자리를 정해놓고 있다. 두 번째가 비음화. 자, 비음화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짤막하게만 요약할게요. 비음화는 대표적으로 역행동화가 있고, 그리고 순행동화가 있고, 그리고 상호동화가 있습니다. 역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기읍과 같은 평범한 파열음, 우리가 바닷가 또는 아니면 뭐 구두빵,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김덕배, 초콜릿 좋아하는 친구들은 고디바 등등등으로 외운다고 그랬었잖아. 요 평파열음이 무엇을 만나게 돼서? 비음을 만나게 돼. 니은, 이응, 미음과 같은 비음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있는 비음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비음화는 무엇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비음화는 조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치? 똑같은 조음의 위치에서만 발음돼. 기역 뭔데? 연국의 음이야. 기역이랑 이응은 연국의 음이고, 디귿이랑 니은은 디귿, 니은 발음할 때 디귿, 니은 입모양으로 발음해보세요. 디귿, 니은 발음하면 같은 곳을 혀가 톡톡 건드린단 말이야. 디귿, 니은. 그치? 얘네들은 잇몸소리야. 비음, 미음 둘 다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져야지 발음되는 소리거든요. 입술을 붙이지 않고서는요 발음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음, 비음 같은 경우에는 양수는 입술 소리야. 그러니까 조음 위치는 바뀌지가 않는 거야. 오로지 뭐만 바뀌어? 조음의 방법만 바뀐다. 비강을 울려서 발음하는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어서 발음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국물 발음할 때 뒤에 있는 미음, 이 비음이 앞에 있는 기역에 영향을 줘서 기역을 이응으로 바꾼대. 기역을 이응으로 바꿨으니까 물이 될 거 아니에요. 국물로 바뀌어서 발음할 수 있고, 아니면 난말 마찬가지로 난말은 종성에 지금 티읕이 와 있잖아. 티읕은 종성에서 발음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티읕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꿔줘.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꽃말이랑도 같은 상황인 거야. 꽃말이랑도 같은 상황이지. 얘를 무엇으로 바꿨어? 디귿으로 바꿨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 미음이 왔죠. 미음이 오게 됐으면은 어떻게 한다? 미음이 오게 되면은 디귿이 또 미음에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된다? 그렇지. 니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발음할 때는 난 말이 되겠죠. 난 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건을 팝니다, 삽니다 라고 할 때, 뭐 당근마켓인가요? 팝니다, 삽니다 하면은 앞에 있는 비읍이 뒤에 있는 니은, 비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읍이 무엇으로 바뀐다?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그래서 발음할 때는 우리가 비읍으로, 물론 비읍도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야. 아니 그건 다 마찬가지야. 기역도 디귿도 비읍도 다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인데 이 소리들이 비강을 올려가지고 발음되는 비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팝니다 역시 팝니다가 됩니다. 팝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행동화야. 뒤에 있는 비음이 앞에 있는 평파열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평파열음화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순행동화는 그럼 무엇이냐면, 순행동화는 앞에 있는 비음이 뒤에 있는 비음이 아닌 비음과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 리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앞말에 이응이나 미음이 있어, 종성 자리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리을, 이 리을을 무엇으로?
리을과 가장 인접하게 있는 니은으로 바꿔주는 현상이야. 딱 두 개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 공부는 하지 않고 놀 궁리만 하는 네 심리가 이해가 안 돼. 저희 계속 네 예시 들었잖아. 그치? 아니 공부는 하지 않고 놀 궁리만 하는 네 심리가 이해가 안 돼. 궁리, 심리가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종성에 있는 궁리의 이음과 심리의 미음은 비음이잖아. 그치? 내 양말 중에 하나잖아. 이음과 미음은. 그치? 자, 근데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리을. 얘는 유음이야. 리을은 유음인데 이 리을을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비음인 니은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니은으로 바꿔주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궁, 그렇지, 니. 궁니로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널 궁리만 하는 네가 이해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심, 니.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호동화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호동화의 대표적 예시는 앞말의 종성이 평파여름, 구두빵, 바닷가, 고디바 등등등 이 친구들이 오게 됐을 때 이 다음에 오게 되는 리을이 있어. 리을. 리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음이잖아. 그치? 얘는 유음이야. 이 유음에 영향을 주어서 유음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야? 비음. 니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니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 그렇지. 평파여름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해서 기억은 다시 이음이 되고 디귿은 니은이 되고 비읍은 미음이 되는 상호동화입니다. 백문불여일견. 예시가 가장 좋다 그랬어요. 예시 한번 들어볼게. 협력, 그리고 독립, 면리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협력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협력, 앞말의 종성이 뭐야? 비읍이지. 그 다음에 오게 된 게 뭔데? 리을이잖아. 그치? 리을이면은 이 리을을 무엇으로 바꿔줘? 니은으로 바꿔줘. 그러면 협력이 되겠지. 그치? 협력이 될 거야. 협력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 비읍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읍이 뭐가 된다고? 비읍이 뭐가 된다고? 미음이 된다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도 협력이 되는 거야. 협력. 비읍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협력이 되는 것이다. 얘도 비음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야. 미음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독립을 보게 되면은 독립도 마찬가지죠. 기역 다음에 뭐가 왔어? 리을이 왔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역이 뒤에 있는 누구한테? 리을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으로 바꿔줬어. 그래서 독립이 됐어. 독립이 됐어. 근데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기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기역은 뭘로 바뀌어요? 기역은 뭘로 바뀌어? 이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독립이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독립이라고 이야기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면리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을 해줘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종성해온 치읓을 디귿으로 바꿔줍니다. 그치? 디귿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디귿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니은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면리가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디귿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디귿이 무엇이 된다? 니은이 된다. 그러면서 면리가 되는 거 상호동화예요. 비음화에서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음화. 유음화는 리을과 가장 인접하게 있는 것. 그거는 얘랑 얘잖아. 그치? 리을과 가장 인접하게 있는 게 뭐야? 니은이야. 리을과 가장 인접하게 있는 니은을 리을로 바꿔주는 현상이야. 그래서 리을, 니은이나 그리고 니은, 리을을 둘 다 리을, 리을로 바꾸는 현상. 유음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음화 자체가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무조건 다 리을, 리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 대표적인 예시 상견례. 그리고 이번류. 우리가 발음할 때 상견례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드리는 예절이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상견례예요, 상견례.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니은이랑 리을이 종성과 초성이 연달아 있네. 종성과 초성이 연달아 있네. 그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니은과 리을, 리을과 니은이 연달아 있으면 리을, 리을이 되거나 5월 니은, 니은이 되는데 리을, 리을이 되는 게 유음화 현상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유음화가 적용이 되면 발음이 어떻게 돼? 상결례라고 발음이 되지. 그치? 누가 이렇게 발음을 해? 상결례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 이번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류도 이월요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 이월요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거든? 이번요라고 발음하지. 그래서 이거를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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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유음화는 수의적 현상.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지금 두 개의 친구들은 비음화나 유음화는 무엇이 바뀌지 않아? 조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잖아. 조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잖아. 그치? 조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변해요. 조음의 위치도 그리고 조음의 방법도 둘 다 모두 바뀝니다. 아시겠죠? 조음의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국외음화잖아.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과 치읓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쵸? 디귿, 티읕. 아까 무슨 소리라 그랬어? 디귿, 티읕 할 때 우리가 혀로 톡톡 건드리는 부분이 앞니 위에 있는, 앞니 뒤쪽에 있는 잇몸을 건드리잖아. 디귿. 니은 할 때, 발음할 때 그렇게 발음되죠? 그치? 건드리지? 그래서 디귿과 티읕은 잇몸 소리예요. 디귿과 티읕은 잇몸 소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이가 무슨 형태소? 반드시 형식 형태소일 때.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이 오게 되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지읒과 치읓으로 바꿔줘. 근데 지읒과 치읓은 새 입천장 소리. 파찰은 새 입천장 소리죠. 그치? 디귿과 티읕은 잇몸 소리면서 동시에 파열음인데 지읒과 치읒 같은 경우에는 파찰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조음의 위치, 조음의 방법 모두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모두 바뀌었다. 그치? 모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와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밭미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미랑. 밭고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친구야. 그러니까 얘는 미랑은 명사야, 명사. 명사면 실질 형태소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야. 봐봐. 형태소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형태소를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냐? 형식, 형태소. 물론 이 전에 크게 한 번 더 자립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나뉘고도 있지만 자립의 유무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또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나눈다고. 실질 형태소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은요. 일단 체언. 체언이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수식어. 우리 국어
국어에서 수식해주다라는 건 선생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수식하다? 꾸며주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 꾸며주다. 수식원이라는 친구들은 꾸며주는 친구야. 그래서 관형사, 부사 등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친구, 독립어, 바로 감탄사. 감탄사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오게 되냐면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와 형용사인데 용언의 어간만 실질 형태소야. 모든 용언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고 그랬지. 기본형이 있기 때문이야. 대표적으로 먹다라고 하는 동사, 우리가 이거 문장에서 활용해 줄 때 먹다를 먹다만으로 쓰지 않잖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먹고, 먹으니, 먹는, 먹어서 등등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 그치? 문장에서 여기에서 먹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얘는. 그럼 뒤에 오게 되는 다, 고, 은이, 는, 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쓴다고. 어미는 활용될 때 있어가지고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형태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형식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소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 형태소는 뭐라고?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간 애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파생 만드는 접사, 혼자서 쓰일 수 없는 접사, 이거는 이제 단어 만들 때 들어가는 친구니까 품사로 구분을 하자면 이제 관계어는 문법적 관계를 하는 친구야. 문법적 관계, 어떤 문법적 관계를 하냐?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이 체언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처럼 쓰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조사.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다고 그랬지? 동사와 형용사에 존재한 어미,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밭이랑은 하나의 이제 밭고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밭고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해요. 그래서 이랑은 명사야. 실질 형태소지. 아까 이야기한 구개음만은 어디에서만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형식 형태소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밭이랑이 오게 됐을 때 구개음화를 적용해주지 않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발음이 어떻게 되냐? 이라고 발음이 돼. 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를 적용시켜서 종성의 이제 첫 말에 밭이라고 하는 첫 단어에 오게 된 이 티귿을 우리가 뭘로 바꿔줘? 디귿으로 바꿔줘. 티귿을 디귿으로 바꿔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니은천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니은을 첨가한 다음에 첨가된 니은이 종성에 있는 디귿에 영향을 줘. 디귿에 영향을 줘서 디귿을 뭘로 바꿔? 니은으로 바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비음어. 까지 적용이 되면은 밭니랑이라고 하는 거야. 밭니랑. 근데 이거를 그냥 밭이랑 논이랑 이라고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랑은 뭐야? 얘는 그냥 조사야. 문법적 기능을 해주는 조사잖아. 조사 뭐라고?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형식 형태소가 왔다? 구개음화 적용해준다. 그러면 이 티읕이 이모음을 만나서 종성에 있는 티읕이
이모음을 만나게 되면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치랑 논이랑은 연음만 시키면 되지 논이랑 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건데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국외음화에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맛형. 이제 선생님이 우리 집안에서 맏딸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큰 딸이야. 내 동생이 저기 완전 묵둥이여가지고 거의 여러분 또래란 말이에요. 진짜 나이가 어려워. 근데 나는 우리 집의 장녀로 맞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너가 맞이야? 내가 우리 집 맞이야. 발음할 때 마디야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그치? 마디야라고 발음하지 않지. 마지야라고 발음할 때 마지야. 디귿이 이모음 만나게 되면서 지읒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지야.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우리가 굳이 발음하는 거랑 같은 거야. 굳이? 발음 어떻게 해? 굳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 굳이 그거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잖아. 굳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쇠붙이도 마찬가지죠. 쇠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좀 비켜주세요. 쇠붙이 기나갑니다. 부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쇠붙이. 이게 다 국외음화라고. 티읕이 이모음 만나가지고 치로 발음되는 현상. 근데 맏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보면은 디귿 다음에 히읗이 오게 됐어.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축약에 들어가는 친구야. 축약에서 배우는 친구인데 축약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히읗이 오게 되었을 때 키읔, 티읕, 피읒, 치읓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즉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을 만나게 되면서 C라고 하는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 음운의 개수가 하나 만나고 두 개 만났는데 하나가 됐네.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하나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요런 현상이야. 그러면 디귿이랑 히읗이 만났대. 디귿이랑 히읗이 만났으니까 티읕이 되겠네? 그치? 디귿이랑 히읗이 만났으면은 티읕이 되겠죠. 그치? 맏형도 그럼 발음할 때 맏형이라고 발음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티읕이 됐는데 티읕 다음에 뭐가 온 거야? 여가 왔잖아. 여. 이 여가 뭐야? 반모음 이. 반모음 이 다음에 이어.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티읕이 뭐 만났어? 반모음 이 만났어. 반모음 이 만났지. 그러면 얘는 맏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맏형.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 맏형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이거 맏형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맏형이라고 발음하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되기? 맏형. 맏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뭐야? 둘 다 어근. 명사.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그냥 실질 형태소 그대로 무엇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축약만 이루어지고 거센소리 대기만 이어지고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다. 국외음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운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운 게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를 선생님이 이제 4가지로 나눠가지고 막판에 설명해줬을 거예요. 수업 영상으로 담지 못해서 따로 다음날에 촬영했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그것도 영상 다 올라가 있거든요. 문법 너무 어려워서 집에서 복습해야 될 때 영상 보면서 복습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탈락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 탈락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탈락이 총 3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장문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가 히읗 탈락. 그리고 세 번째가 모음 탈락. 근데 이 모음 탈락도 탈락 2-3-1 두 개로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이제 모음 탈락과 모음 탈락과 동음 탈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이 군, 물이 군자야. 물이 지어서 왔다라는 뜻이야. 자음이 물이 지어서 왔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음이 물이 지어서 올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뿐이에요. 여기입니다. 종성에서 물이 지어서 올 수 있지. 2개 이상의 음문이 쓰일 수 있단 말이야. 비읍 시옷이나 리을 히읗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리을 피읍이나 리을 기역이나 그치? 이런 식으로 자음이 2개 이상의 음문이 뭉쳐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종성 자리뿐이다. 그래서 종성에 겹받침이 왔을 때 종성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 이 오는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를 탈락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닭과 깍의 음운 변동 차이야. 닭과 깍의 음운 변동 차이. 자, 닭부터 보게 되면은 닭은 리을 기역이 왔네? 이거 무슨 받침이야? 음운이 2개죠. 음운이 2개이기 때문에 겹받침이에요. 음운이 2개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한다? 겹받침이라고 한다. 이 겹받침에서 하나를 어떻게 해? 하나를 떨어져 나가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떨어뜨려? 리을을 떨어뜨려. 우리가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해? 닭이라고 발음하지. 그렇지? 오늘 달 먹자라고 하지 않잖아. 닭 먹자라고 얘기하지. 깍도 마찬가지로 쌍기역인데 이거는 음운이 1개라고 그랬어. 음운이 2개가 아니야. 쌍기역 자체가 1개의 음운이야. 이거는 쌍받침.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종성에서 쓰이고 있는 건 기역이거든. 근데 음운 변동 현상이 어때요? 달라요. 깍이라고 발음되는 것은 무엇이다? 교체고. 닭이라고 발음되는 것은 탈락이다. 왜? 음운이 2개에서 하나가 줄어든 것과 1개의 음운이 또 1개의 음운으로 바뀐 것, 다른 음운으로 바뀐 건 교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봐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종성에서 겹받침이 오는 경우에 하나의 음운을 탈락시킨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자음을 탈락하는 경우야. 첫 번째 자음을 탈락시키는 경우.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을 기역, 그리고 리을 미읍, 리을 피읍이 있어요. 얘네들은 앞에 오게 되는 첫 번째 자음을 떨어뜨립니다. 아까 예시 들었었던 닭. 우리가 발음 뭐라고 해? 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닭이라고 발음을 하지. 그리고 우리의 삶. 발음 어떻게 돼? 살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그치? 내 살 이러지 않잖아. 내 삶이라고 한단 말이야. 삶. 피읍은 읊다. 시를 읊다. 우리가 발음할 때 읊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시를 읊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을, 피읍 중에 리을을 떨어뜨려. 근데 피읍만 남는데요, 선생님? 피읍은 종성에서 발음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는 거야? 피읍. 피읍은 2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양수는요. 그래서 양수는의 대표음 비읍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 피읍을 비읍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비읍으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읍, 된소리 대기. 종성이 비읍이 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안 울림 예사 소리들은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읍다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 오케이 선생님 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두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옷 다음에 이가 오게 됐을 때 옷 다음에 안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발음이 다르다고 그랬어. 옷이라고 발음할 때 우리가 오디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그냥 옷만 있으면 종성에서 수요옷은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이는 무슨 형태소야? 이 옷이 어때? 이 옷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 이 옷이 어때? 이는 뭐예요? 이 옷이 어때? 주격조사야. 조사야. 조사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그냥 연음만 시켜줘. 그냥 연음만 시켜가지고 오시라고 발음이 돼. 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서 오디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오시라고 발음해. 근데 옷 안에에서의 안은 어디 속 무엇 속 영어로는 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 안에서 안은 실질 형태소야. 그치?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됐을 때는 종성이 있는 이 시옷을 대표음으로 바꿔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연음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 오다네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오다네. 나 오다네 벌레 들어갔어.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자음군 단순화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겹받침이 오게 되는 음절 다음에 실질 형태소든 형식 형태소든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또 다른 음절이 오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보자. 삶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이야기하잖아. 요즘 뭐 애들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뭐 다 할 것 없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그냥 진짜 애늙은이들이 따라오지. 삶이 요거 그냥 우리가 발음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이 3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는 뭐야? 그냥 조사야. 이는 그냥 조사야. 그치? 그냥 조사라는 것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라는 거지. 그치?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됐다? 그냥 뭐만 한다? 자음군 단순화 없이 무엇을 시켜준다? 연음만 시켜주면 되는 거구나. 연음만 시켜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연음만 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삶이라고 발음을 해. 근데 나의 삶 안엔 국어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삶 안에 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 사마네. 한 사람의 일생, 삶 안에 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안자는 아까 맞잖아.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야.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한다?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다.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시켜요. 뭘 떨어뜨려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앞에가 떨어진다고. 나머지는 다 뒤에가 떨어져. 오케이? 나머지는 다 뒤에가 떨어지는데 여기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만 앞에 자음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병어를 알다 발음할 때 리을이 떨어지지 않잖아. 히읗만 나가서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어. 아따라고 얘기해요. 병을 아따. 이상하잖아. 그치? 대부분 이제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은 뒤에 있는 자음들, 겹받침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군 단순화 적용되고 그리고 나서 연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는 이어져서 발음되는 현상이지. 그래서 사만해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이 미음이 하나 남았는데 미음이 어디로 간다? 초성으로 가게 되면서 사만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형식에서는 여름만, 실질에서는 장부 단순화까지 적용.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리을 기억이에요. 리을 기억. 자, 종성에서 리을 기억 겹받침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을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지 않아. 이 리을 기억이 어간의 용언의 어간 받침이 리을 기억이야. 그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 이럴 때는 누구 떨어뜨린다? 기억이 겹치잖아요. 그치? 이럴 때는 기억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원래는 리을 떨어뜨렸는데 이럴 때는 기억을 떨어뜨린대. 자, 백문불여일견. 항상 얘기하지만 예시만한 게 없다. 그치? 예를 들어서 책을 요거 우리가 발음해보면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 책을 리을 기억. 책을 읽다 라고 발음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 발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읽다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읽다가 아니에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 리을 기억이니까 뭐가 떨어져야 돼? 리을이 떨어져야 돼. 엥? 진짜요? 진짜요. 발음 어떻게 해? 읽다. 책을 읽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책을 읽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 같구나. 알겠습니다. 얘야 너 책 읽고 가. 선생님 잠깐만요. 읽다라면서요. 얘는 왜 읽다라고 읽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방금 같은 케이스야. 용언의 어감 받침이 리을 기억이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뭐 만난 거야?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났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났으면은 뭐가 떨어진다고? 그렇지. 기억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된소리 대기 중에 유음뒤 된소리 대기 있었잖아. 유음뒤 된소리 대기 적용이 돼서 뒤에 오게 되는 종성의 어미는 쌍자음으로 발음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책을 읽고 가야지. 얘야 책을 읽고 가야지. 읽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물감이 참 물다 아니야. 물다라고 발음하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로 묵다야. 묵다. 물감이 묵다 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근데 물감을 묽게 만들렴 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게가 되는 거야. 물게. 물감을 묽게 만들렴 이렇게 된다. 오케이? 물감을 묽게 만들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리을 기억 받침으로 오게 됐을 때 책을 읽게 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읽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음군 단순화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자음군 단순화에서 나오는 포인트들도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다른 애들은 나머지는 두 번째 자음을 탈락시킨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자음은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건 내 몫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 시옷 목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 시옷을 탈락시켜? 그렇지. 시옷을 탈락시켜. 목 너 마찬가지죠. 그쵸? 그리고 자리에 앉다 마찬가지예요. 못 떨어뜨려. 지읒 떨어뜨려요. 그치?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 자리에 앉다 앉다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죠. 자리에 앉는다 같은 경우에는
다. 탈락만 시켜줘서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경우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 바로 리을 비읍입니다. 리을 비읍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부분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무엇이 떨어져? 비읍이 떨어져. 근데 예외적으로 앞에가 떨어지는 경우가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요거 발음할 때 우리가 발에 밝다라고 발음하거든요. 발에 밝다라고 발음하지 않아. 밝다라고 발음하면은 빛이 밝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그래서 밝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떨어진다? 여기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는 뒤에 있는 비읍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리을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발음할 때 뭐가 된다? 밝다. 발을 밝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을 비읍 용언의 이제 받침이 밝다의 리을 비읍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 자음어미, 모음어미 아니에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는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지게 된다. 내 발 밟지 마. 이것도 내 발 밟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아. 밟지 마. 지금 바깥이 밟다는 건가? 그치? 그래서 밟지 마. 밟지 마.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은 내 발을 밟고 갔어. 마찬가지로 밟고. 내 발을 밟고 갔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외였어요. 첫 번째 예외, 밟다에서 리을 비읍에 오게 되는 이 종성 겹받침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된다? 그렇지. 밟지, 밟고와 같이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무엇이냐면요, 이 너 다음에 오게 되는 보카버들을 뜻합니다. 너 다음에 오게 되는 보카버. 세 개를 그냥 외워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왔었거든요. 넓적하다, 넓둥글다, 넓죽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적었다 지웠군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게 거센 소리 대기거든. 거센 소리 대기는 바다가자, 비읍 디귿 그리고 비읍 지읒, 바다가자 이 친구들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후음인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치킨 파티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치킨 파티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얘도 지금 그런 축약이 눈에 딱 들어오는 지점들이 있어. 기역과 히읗, 기역과 히읗. 그치? 여기에서는 축약의 하트, 축약이 일어난다. 축약의 하트. 그리고 너 다음에 복합어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떨어진다고? 앞에가 떨어진다 그랬지. 얘네들 다 앞에가 떨어지는 거야. 앞에. 근데 앞말이 뭐야? 비읍. 평파열은 비읍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안 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게 되면은 된소리로 발음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발음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기역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 키읔이 된다고. 그치? 다 라고 발음이 되는 거지. 넓적하다, 넓둥글다. 얘는 너 종성 평파열음 다음에 뭐가 왔어? 안 울림 예사소리. 구두방 사장 중에 디귿이 왔잖아요. 그래서 넓둥글다 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야. 넓둥글다, 넓둥글다 라고 발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넓적하다 또 마찬가지로 넓적하다 역시도
넓적 축약다 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넓적하다 라고 발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넙죽하다나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의문변동 현상이 세 가지나 일어났어. 뭐야? 자음분 단순화,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탈락. 두 번째는요, 그렇지, 된소리 대기니까 교체 일어났고, 세 번째는 뭐야? 축약까지 일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의문변동 현상이 여러 개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이제 자주 빈도 높게 출제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놓아야 됩니다. 넓적하다, 넓둥물다, 넓죽하다 이런 거, 특히 넓죽하다, 넓적하다는 축약까지 들어가 있어서 의문변동 현상이 3개가 들어가 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탈락, 그리고 뭐야? 된소리 대기, 교체, 그리고 축약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자음분 단순화 설명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2, 히읗 탈락. 히읗 탈락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 말, 의미. 그러니까 뭐 어간의 종성을 얘기하는 거야. 어간의 종성 자리가 히읗으로 오게 됐어. 히읗으로 오게 됐어.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어간의 종성자음이었었던 히읗을 탈락시키는 현상이에요. 히읗을 탈락시킨다 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거 다 썼나요? 네, 이거 지울게요. 저 잠이 많이 와서 창문에서 갔다 오세요. 히읗 탈락 보겠습니다. 자, 용언이라고 했으니까 동사나 형용사에 어감 받침이 히읗이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 히읗이 탈락한데 백문 불여일견 예시가 가장 좋다. 자, 좋다. 좋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었지, 마지막에 설명했었던 거 히읗과 디귿이 만났어. 그럼 뭘로 발음된다? 거센 소리 히읗으로 발음된다 그랬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발음은 좋다가 될 거야. 그치? A와 B라는 히읗과 비읍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문을 만나서 새로운 의문, 티읕으로 줄어드는 현상. 이건 축약이야. 그치? 이건 축약인데 이게 딱 좋은 예시인 게 좋다의 어간이 조시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국어학원 좋아? 라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이거 물어볼 때 좋아?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 좋아? 라고 물어보지 않죠. 좋아?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좋아? 그럼 우리가 좋아? 라고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좋아? 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보다 마라탕이 더 좋은데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발음할 때 좋은데 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좋은데. 요게 히읗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싫다도 가능하다. 싫다 역시 겹받침 리을 히읗. 근데 히읗과 무엇이 만나? 디귿이 만나게 되면서 발음 어떻게 돼요? 싫다가 됩니다. 싫다로 발음이 돼. 요거 축약인데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치? 이게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서 얘도 싫어라고 발음하지 않고 싫어. 뭐가 탈락했어? 히읗이 탈락했어. 나는 수학보다 국어가 더 싫은데. 왜 그럴까? 이것도 싫은데. 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그치? 이게 히읗 탈락이고요. 세 번째,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의 첫 번째는요.
자, 의모음을 탈락시키는 의모음 탈락. 여기는 이제 어간에서 의모음으로 끝난 어간이 있을 거 아니야? 으로 끝나는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모음도 아나, 아나, 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기? 음모음을 탈락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앞에 오는 음모음을 탈락시킨다. 대표적인 예시 들어드릴게요. 김치를 우리가 담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담그다의 어간은 담그까지예요. 담그다의 어간은 담그까지가 돼. 그래서 담그까지가 어간인데 그 어간 다음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라고 보자. 담그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담그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 음모음을 탈락시켜서 담가라고 쓴단 말이야. 김치를 담가 먹었다 라고 씁니다. 김치를 담가 먹었다. 선생님 김치 담궈 먹었다 아니에요? 뭘 담궈? 담그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담궈 아니다. 아시겠죠? 김치 담궈 아닙니다. 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모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 여기에 있는 음모음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모음 탈락. 담가로 발음되고요.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발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모음 탈락 현상은 표기에도 반영이 돼. 우리가 원래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 담가라고 쓰는 거야. 발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발음 현상들은 다 여기 괄호 안에 넣어줬는데 얘는 괄호에 안 넣은 거예요. 표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예시. 잠그다. 문을 잠그다 라고 하죠. 그쵸? 많은 친구들이 이건 줄 알아요. 문을 잠그다. 아니야. 수도꼭지 잠그다. 문을 잠그다. 잠구가 아니라 뭐예요? 잠그다. 잠그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간의 끝이 뭐예요? 음모음이죠. 그치? 자, 여기에서 문을 잠가줄래? 오늘 내가 먼저 퇴근을 해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먼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애들아 문 좀 잠가줄래? 라고 이야기했어.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잠가줄래?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잠가 라고 쓰고 발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친구들 많이 틀리는 이제 맞춤법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발음하고 뭐라고 써요? 문을 잠궈줄래? 뭘 잠궈, 잠그기는. 그치? 잠궈 안 돼요. 잠가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음이 탈락하면서 기억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기억만 남은 상태에서 여기 어미 아와 결합이 되면서 잠가라고 되는 거야. 잠가. 요게 음음 탈락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음 탈락입니다. 동음 탈락 역시 아나 어로 끝난 어간, 아나 어로 끝난 어간 다음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럼 같은 소리잖아 결국에는. 그치?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로 끝나는 어간이 있대. 그러니까 종선 받침 없이 아나 어가 모음일 때 마찬가지로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으면 둘 다 겹쳐지는 걸 어떻게 한다? 하나를 같은 음을, 동음을 탈락시키는 현상이야. 동음을 탈락시키는 현상이 된다. 이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길을 가다. 동사죠? 그쵸? 동사야. 그런데 가다에서 어간은 어디야? 가지. 그러니까 어간이 뭘로 끝났어? 아로 끝났어. 그치? 자, 어간만 떼울게. 가다에서 가, 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럼 우리가 너 저리 가서 서 있어 라고 쓰지 않지.
뭐라고 써? 너 저리 가서 써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 너 저리 가서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가아서. 그러면 어간이 아로 끝났고 어미가 뭘로 시작해? 아로 시작해.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의문을 어떻게 한다? 동음을 탈락시킨대. 표기에도 반영해 주는 거야. 어떻게? 가서. 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다. 마찬가지로 너 저리 가서 서 있어. 너 저리 가서 서서 수업 들어 라고 얘기할 때 서어서 또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서서가 되는 거야. 동일한 모음을 하나 어떻게 한다? 떨어뜨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예시가 담그다, 잠그다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쓰다. 어간의 종성이 음홍인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그래서 쓰에다가 너 빨리 글을 써 라고 이야기할 때 쓰어라고 쓰고 쓰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어. 뭐라고 써? 써. 뭐가 탈락한 거라고? 음홍이 탈락하고 쌍시옷 초성에 어가 결합된 현상이다. 그래서 무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하지만 히읗 탈락,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거 표기에 반영되면 큰일 나지. 좋다, 좋아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치? 우리가 좋아라고 쓰지 좋아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명 거진 다 끝났거든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축약이에요. 축약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축약의 첫 번째, 방금 전까지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제 거센 소리 내기. 거센 소리 내기 현상은 기역, 디귿, 그리고 비읍, 지읒과 같은 다 나가자 이 친구들이 후음인 히읗을 만나게 되었을 때 치킨 파티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거센 소리 내기는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C라고 하는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그래서 C라고 하는 새로운 의문으로 결국에는 줄어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의문의 개수가 한 개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안 줄어들어요.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안 변해. 그치? 그리고 탈락은 A, B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지. 마찬가지로 축약 A랑 B라고 하는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떨어진 거야. 새로운 의문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거 뭐야? 하나 줄어드는 거야. 첨가는 그럼 뭐겠어? 첨가는 A라고 하는 의문에 새로운 B라고 하는 의문이 더 플러스 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문이 한 개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의문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센 소리 내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히읗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좋다, 싫다 이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벼울치, 벼울치는 아니구나, 죄송해요. 좋다, 싫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좋다, 싫다 처럼 종성에서 히읗이 오게 되고 이렇게 디귿을 만나게 돼서 디귿이
히읗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자, 이번에는 앞에 요거 평파흐름이 오게 되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평파흐름이 오게 되는 경우는 6파, 9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급행, 열차 두 개의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행열차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보자. 자, 기읍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발음 어떻게 돼요? 이파이라고 발음이 돼요. 기읍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기읍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 세 번째 피읍이 되는 거지, 그치? 국화도 구화가 되는 거야. 종성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종성은 없어지고 있어, 그치? 얘는 겹받침이니까 리을이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묶이게 되면 종성은 사라지고 초성에서 합쳐진다. 오케이? 자, 급행열차는요, 이렇게 축약이 그려집니다. 그쵸? 그래서 발음되면 급행 이렇게 될 거야. 급행. 그런데 두 개의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니은이 첨가됐거든. 급행 열차가 됩니다. 급행열차. 급행열차.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예시예요. 자, 이러한 축약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맏형도 마찬가지였죠? 맏형도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서 종성은 사라져. 그래서 맏형 이렇게 줄어드는 것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점 축약 현상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됐죠? 여기부터는 솔직히 앞에 있어서도 교체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도가 어렵지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닌가? 근데 요런 거 정도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발음할 때 그치 막 앞에서 막 비음아, 유음아, 된소리 대기에 비해서 빼고 요 정도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지키고 있는 맞춤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모음 축약도 여학생들이 좀 더 강해요. 모음 축약이 여학생들이 강한 이유는 표기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음 축약. 네 번째가 아니지. 축약 두 번째 모음 축약인데 모음 축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유형이 네 개야. 근데 여기 선생님이 꼭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유형이 4개인데 어떤 유형은 학교에서 교체로 설명하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학교에서 교체로 설명하는 건지도 이야기를 해줄게.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모음과 플러스 단모음이 만나게 되었을 때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이 단모음이 또 되는 현상이에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 잠깐만, 단모음이 뭐였지? 단모음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면 우리 그 전설, 후설, 평순, 입술 모양,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원순,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원순, 그리고 혀의 최고점을 혀의 높낮이를 고, 중, 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히, 위, 를, 주, 개, 돼, 소, 누가, 내, 가 이렇게 총 5개 5개씩 10개. 오케이? 전설, 평순, 원순 합쳐가지고 5개, 후설, 평순, 원순 합쳐가지고 5개, 총 10개야. 자, 그래서 단모음에서 단모음이 합쳐지게 됐을 때예요. 이제 보이다. 기본 형태는 뭐예요? 보다지. 그치? 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이라고 하는 접사를 결합하게 됐을 때
자동접사를 결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다. 이 표기에도 줄어들어요. 어떻게 돼요? 너 내 눈에 뵈지 마라 라는 표현 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선생님 때는 무서운 언니 오빠들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삥을 뜯어요. 삥을 뜯어가지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해가지고 이제 다 탈탈 털어. 그 다음에 너 이번에 이거 뭐 돈을 털었는데 너 이거밖에 없어?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너 이 돈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내 눈에 한 번만 더 뵈면은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너무 무섭지 않니? 뵈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오, 이가 합쳐져가지고 외로 줄어든 거잖아. 그치? 오, 이가 합쳐져서 외로 줄어들었어. 근데 우리 알잖아. 외는 단모음이라는 사실을. 주게 되어 손해만 할 때 외는 단모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이제 아이를 우리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워줘야 하고 밥도 먹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기를 달래가지고 이제 누울 수 있게 누이게 된 거야. 그럼 다 눕다가 기본형인데 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눕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 이는 사동접사야. 뭐뭐게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누이다라고 오게 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뉘다. 뉘다 라고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하는데 눕다의 사동사예요. 눕다의 사동사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기에도 반영되면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카톡하는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오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주말에 봬요 이렇게 카톡하는 친구들이 있어. 주말에 봬요는 주말에 보이어요. 주말에 보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말에 뵈어요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뵈어요의 주말이거든. 그래서 뵈요가 맞습니다. 알겠죠? 이 올바른 이 맞춤표까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번에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인데 무엇이냐면 외가 어모음을 만나가지고 되가 되는 현상이에요. 단모음이잖아요. 그치? 단모음이 어모음을 만나서 외가 되는 현상인데요. 언니, 나 냉장고에 있는 뭐 간식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안 돼. 요 되잖아요. 그치? 안 돼. 할 때. 먹어도 돼? 안 돼. 내일 뵈어요. 내일 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뵈어요. 높임의 보조사잖아, 요는. 자, 그러면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방금 예시 들었던 거잖아. 그치?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단모음 외와 어가 만나서 이중모음 외로 줄어드는 현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는 이제 너 눈에 뭐 뵈는 거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내 눈에 뵈지 마라 이것도 있지만 내 눈에 띄지 마라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모음이랑 단모음이 만나가지고 이중모음이 되는 예시야. 이것도 단단이거든요. 단단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 음모음이랑 이모음이 만나서 의가 되는 거야. 우리 의는 뭐야? 이중모음이거든. 이중모음이야. 의사할 때 의거든요.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의와 이가 만나가지고 의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뜨다. 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물에 뜨다도 있고, 눈을 뜨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뜨다의 뜨에다가 이. 그러면 눈을 뜨이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뛰다. 그쵸? 뛰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이제 교체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추격에 대한 다른 관점은 또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오와 우가, 오나 우가 아나 어를 만나가지고 와 또는 워가 되는 현상이에요. 와 또는 워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오, 아 합쳐지면은 과가 되는 거지. 그쵸? 과 혹은 이제 나 그 물건 좀 줘. 주, 근데 우리가 주어라고 쓰지 않잖아. 그 물건 주어. 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에다가 쓸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모음이 만나서 여가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잘 보살피 줘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기해? 살펴 라고 되지. 살펴. 아니면은 그려. 나 좀 그려줘. 그려줘. 그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너 왜 이렇게 교복을 줄이어 입니? 줄이어. 그치? 이것도 뭐야? 줄여야. 그치?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모음 축약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걸 또 교체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왜 교체로 보는 것이냐면 두 가지로 교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가 사실은 반모음 이와 어가 만난 거잖아요. 그치? 반모음 이가 어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모음을 반모음 이로 교체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살피어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축약이라고 설명하면 결국에는 이게 합쳐진 게 반모음인데, 합쳐지게 된 건 반모음인데 이게 아니잖아. 그치? 얘랑 얘가 만나서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모음이 합쳐지는 거니까 얘를 반모음으로 교체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견해, 이러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축약도 설명이 끝났어요. 자, 마지막 남은 거는 첨가거든요. 뭐가 떨어졌지? 첨가인데, 첨가는 3개 있는데 둘 다 빨리, 3개 다 빨리 끝나요. 일단 첫 번째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니은 첨가, 마지막이 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다.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소리 현상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보다 니은 첨가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사실. 사이소리 현상은 어렵지가 않아. 첨가. 네 번째, 이제 끝이에요. 끝. 첨가까지만 하면. 사이소리 날 때, 말할 때 말과 말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을 할 때
말 사이에 이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야. 소리가 덧나는 현상. 말 사이에 이제 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인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조건이 있어. 조건은 무엇이냐? 반드시 합성어여야 해. 합성어라는 개념 어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죠? 어근이 합쳐진 말.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게 됐을 때, 합성어를 읽을 때 우리가 합성어를 이룰 때 이제 합성어를 이루는 소리, 합성어를 이루는 소리 사이에서 새로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야. 여기서 덧난다는 것은 더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합성어를 읽을 때 소리가 다 덧나냐? 그건 아니야. 세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앞말의 종성이 울림소리일 때. 앞말의 종성이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미음이나 이음, 니은, 리을. 얘네들 다 뭐였지? 비음이랑 유음이지. 그치? 자음에 존재하는 울림소리인데 울림소리 4개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모든 모음은 총 몇 개야? 21개거든?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래서 모음은 21개인데 여기에 있는 자음의 울림소리 4개를 더해가지고 총 울림소리는 25개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거나 종성의 받침이 미음, 이응, 니은, 이을이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말이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이때 이제 뭘로 발음될 수 있냐면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어.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그래가지고 요 부분만 똑 떼놓고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 우리 지난 시간 끝나기 전에 된소리 대기 선생님 막 설명해줬잖아. 그치? 된소리 대기 세 번째 규칙이었어. 된소리 대기 세 번째 규칙으로 산새랑 물고기 예시를 들어줬을 거야. 산새, 물고기. 그치? 원래는 산과 새가 더해진 합성어잖아. 산도 단일적으로 쓸 수 있고 새도 단일적으로 쓸 수 있는 어근과 어근이야. 근데 두 말을 합치니까 우리가 산새라고 하지 않고 산새라고 발음하잖아. 이런 것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물과 고기가 합쳐지게 됐는데 발음할 때는 물고기라고 발음하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제 울림소리가 오게 됐을 때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산새, 물고기. 지난 시간에 예시 들었던 그대로지? 또 있어. 등불. 이런 경우야. 그래서 발음할 때 산새, 물고기, 그리고 등불,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종성 받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모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종성에 받침이 없어야 돼. 종성에 자음이 있으면 안 돼. 받침 없는 소리야. 자,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 그래서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니은 첨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니은 첨가는 아닌데
어떻게 덧나는 건지 한번 봐봐요. 이런 경우야. 이와 모음이 더해졌어. 이는 앞말에 뭐가 없어? 종성자는 없이 모음이죠. 그쵸? 그치? 이게 모음이잖아. 앞말 모음이지. 모음이 더해졌어. 그럴 때 니은이 어디에 덧나냐면 여기에 더 안 난다는 거야. 발음할 때 그래서 뭐라고 돼? 잇몸이라고 발음돼. 이거 발음할 때 잇몸이라고 발음되거든? 잇몸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쓸 때,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는 거야. 표기할 때도 이몸이라고 안 쓰잖아. 잇몸이라고 쓰죠. 그치? 자, 요렇게 시옷이 더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사이시옷이라고 하는데,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 것을 흔적으로 남겨주기 위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이시옷을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두 가지 규칙이 반드시 들어맞아줘야 돼. 첫 번째는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왜?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앞말이 여기에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반드시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질 때, 합성어로서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질 때 반드시 하나는 고유어여야 된다. 자,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합성어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은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 이상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자어만 있으면은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솔직히 여기 이랑 몸 중에서 뭐가 한자어고 뭐가 고유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넌 알 수 있어. 왜? 여기 보면 우리 이 아프면 어디 가지? 치과 가죠. 맞아, 이는 한자로 치야. 이 치자를 써. 몸은요? 우리 채연 얘기했잖아. 채연이 몸체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몸은 뭐겠어? 몸체자가 체가 한자야. 그럼 몸은 뭐야? 고유어야. 그래서 하나가 고유어인 거야. 얘가 몸이 고유어인 거지. 이도 고유어지, 그치? 치도, 그치? 이 치자를 쓴다 그랬으니까 치가 한자고 이는 고유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코, 날. 선생님, 저는 코가 한자인지 날이 한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코 막힐 때, 감기 걸려서 코 막힐 때 어디가? 아니, 우리 봄이잖아. 우리 비염러들 알 거예요. 계속 막 콧물 줄줄 나오는 거, 그치? 계속 이러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한다? 비염이라고 그래. 코감기 걸리면 우리가 인후과를 가. 그치? 코 비자야. 코는 한자로 비자야. 그럼 코는 뭐겠어? 고유어겠지. 그치? 코는 고유어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가 하나라도 있는 거지. 자, 요거 발음할 때 그럼 뭐라고 돼요? 콧날이라고 니은의 받침이 콧날이라고 발음되고, 쓸 때는 콧날이라고 써. 선생님,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종성에 있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데 콧날 아니에요? 뒤에 니은 오잖아. 비음화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말에 뭐가 오든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말에 뭐가 오든 이제 제한이 전혀 없어요.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말이 이모음이나 반모음이일 때, 이모음이나 반모음이일 때, 니은이나 또는 니은이 더해지는 현상이야. 이걸 니은 첨가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야. 솜 플러스 이불. 앞말이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지. 그치? 앞말이 뭐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솜자 상관없어. 그치? 종성 있어도 상관없지. 근데 뭐 만났어? 이모음 만났지. 이럴 때 니은이 더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솜, 니불.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이야. 와, 완전 쉽다. 솜, 니, 불. 솜, 니, 불.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나무 플러스 잎.
이것도 내신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데 나무 플러스 잎이야. 나무 앞말이 뭐가 와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나무가 와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잎이야. 잎은 이모음이죠. 그쵸? 그래서 발음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문 잎이라고 니은 니은이 더해진 거야. 이거는 니은 니은이 더해진 거야. 오케이? 나뭇잎은 니은 니은이 더해진 거야. 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 약.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모음이 아니지. 뭐랑 합쳐진 거야? 얘는 반모음이랑 합쳐진 거야. 반모음이랑 아가 합쳐져서 이야, 야가 된 거죠. 그쵸? 반모음이랑 아가 합쳐져가지고 이야가 된 거야. 그래서 약이 됐어. 니은이 첨가됐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리을과 니은은 연달아서 발음될 수가 없다고. 니은이 첨가가 됐는데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서 발음될 수 없다? 그럼 뭐 해줘야 돼? 유음화가 되든지 비음화가 되든지.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발음해보면 돼. 문약이라고 발음해요? 물약이라고 발음해요? 물약이지. 문약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거는 유음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발음 물약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물약이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규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부터는 촬영을 내일 일요일 수업에서 이어가지고 할게요.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나갈게. 거의 다 끝났어요.